오늘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인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정책을 준비하는 가운데 오늘 갑자기 하게 된 이유는 이제 국회에서 내일도 상임위가 있고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지금 얘기해 두는 것이 앞으로 정치권 논의나 정부에서 하는데 좀 참고를 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결론 부분부터 말씀드리면은 정치권이 지금 잠정 합의한 연금 개혁안은 연금 고갈 시점을 7, 8년 늦추는 미봉책에 불과하고 근본적인 연금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연금을 그 개인이 경제적 현실을 반영하고 또 생애 주기를 반영한 실질적인 연금 피크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 피크제를 통해서만이 이 연금제도의 실질적인 현실을 반영하고 또 제도가 갖고 있는 사회적 정의도 실현시킬 수 있고 연금 고갈도 막을 수 있고 청년에게 부담을 과중시키는 문제도 막을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저희 연금개혁, 연금 피크제의 요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인천광역시장 유정복입니다. 지난 3월 14일 정치권은 보험료율 13%, 소득 대체율 43%로 연금 개혁안을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합의안은 국민연금 개혁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연금 재원 고갈 시점을 몇 년 미루는 데 그치면서 미래 세대에게 더 큰 부담만 주는 임시 방편 개혁안에 불과합니다. 연금 도입 시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초고령 사회가 현실이 된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혁신적인 설계를 해야 하는 시점이 된 것입니다. 지금의 연금 지급 방식은 연금 수급권자의 연령대별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개인별 생존기간 차이도 큰 점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논의된 연금개혁은 모수개혁, 즉 소득 대체율 개편에만 갇혀있고 얼마나 내고 받느냐 하는 문제만 초점을 맞춘 너무나도 단편적이고 단기적인 대책입니다. 연금 수급권자의 경제 현실을 반영하고 생애 주기와 출산율, 기대 수명, 그리고 사회적 정의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 연금 설계가 필요합니다. 저는 연금 피크제 도입이 정답이라고 단언합니다. 연금 피크제는 연금 수급 개시 시점에서 수급액을 늘려서 수급권자의 실질적인 생활에 도움을 주고 고령에 접어들수록 단계적으로 수급액을 줄여나가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사회활동이 많고 재원이 필요한 시기에는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고 소비가 적은 시기에는 연금을 줄여나가게 됨으로써 실질적인 생활여건 맞춤형 연금 지급 방식이 될 것입니다. 이 방식은 초고령 사회가 급속하게 진행이 되어도 연금 총 지급액이 지급 인원 수의 증가에 비례하여 증가되는 현재 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게 되어서 연금 고갈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 전가도 막을 수 있습니다. 정교한 설계에 따라서 구체적인 지급액은 달라지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안정적인 연금 재정 운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생존기간 차이에 따른 총 수급액의 극심한 불균형 현상도 막을 수 있어 사회적 정의에도 부합합니다. 임금 피크제야말로 노후를 지키고 사회 정의도 지키며 연금 고갈 우려를 막을 수 있는 연금 개혁 방안임을 말씀드리며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연금 피크제를 적극 검토하여 도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네. 네. 상당히 수급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연금개혁 고민은 공문화위원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돼 왔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여야가 이제 합의를 했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통과 국회 일정들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이런 이제 연금 피크제와 같은 새로운 이제 내용들을 제시하시게 된 게 지금 시점에서 왜 했던 건지에 대한 좀 의문이 있거든요. 보다 좀 더 공론화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열렸을 때처럼 시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 지금 국회 일정을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이걸 얘기하는 게 좀 새로운 이제 논의를 던지는 내용이어서 저는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습니다. 과거 제가 이 부분을 다루었던 문제를 얘기하면 행안부 장관 시절에 공무원 연금 문제를 보면서 그 당시 그 방식으로는 앞으로의 미래의 연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연금 피크제를 사실 구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책화하기 위한 준비를 해오고 있는데 이제 지금 이 기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회에서 잠정적인 아직까지 합의된 건 아니고 제가 오늘도 알아봤습니다. 얘기를 들어봤는데 내일 보건복지위는 열리지만 연금 문제는 내일 다룰 수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합의안을 갖고 논의를 하기 때문에 제대로 문제의 본질을 좀 얘기해 줄 시간이다 해서 이 문제를 제가 오늘 얘기를 하게 됐다는 말씀이십니다. CBS 주연님. CBS 주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현 논의되고 있는 이 내용이 연금지원 고갈 시점 7년 늦추는 내용책이라고 주장하셨다. 이게 이제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어떤 데이터나 근거들은 어떤 걸로? 그러니까 이유를 주장하는 근거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좀 어떤 좀 과학적이거나 좀 신뢰성 있는 자료가 좀 있으신지 아니면 레퍼런스가 뭔지 좀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그림을 그려서 나오려다가 이건 또 신뢰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연금이 지급이 되면은 소득 대체율에 따라서 가령 43%를 지급을 한다 하면 다 똑같은 금액을 생애 이제 본인이 연금 수급 받을 수 있는 기간에 획일적으로 받지 않습니까? 이런 구조가 갖고 있는 모순점입니다. 그래서 연금 초기에 수급권자 그때는 실질적으로 생활하는 데 따른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때는 연금이 높은 수준을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연령이 지나가면서 특히 이제 초고령 사회가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가령 80이 넘고 90, 100살이 됐을 때에도 이거 똑같은 제도로 설계하는 것 자체는 모순이 있다. 다만 제가 그림을 아직 안 그린 거는 지금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보다 정교한 문제는 그 정책적인 검토를 해서 하고 또 정치권에서도 이거는 뭐 저 개인뿐만이 아니라 충분히 연구돼서 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뭐냐? 지금 연금 수급권자가 돼가지고 어떤 분은 10년이든 어떤 분은 30년이든 40년을 수급받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총 금액에는 변화가 올 수밖에 없다. 이것은 그 사람의 경제적 현실이 다 다르고 또 생애 주기, 소위 말하는 생존 기간이 다 다르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담은 가장 중요한 게 이번에 보험료율을 9%에서 13% 늘린다. 상당히 큰 부담이거든요. 결국은 이거는 국민에게 부담 주는 거고 젊은 세대에게 이건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예요. 13%를. 기업에도 부담이 되는 겁니다. 공무원 연금을 예를 들까요? 공무원 연금은 9%입니다. 본인이 9%를 부담하고 정부에서 9%를 부담하는데 이 국민이 정부가 부담한다는 게 뭡니까? 국민이 부담하는 거거든요. 이 국민이 부담하는 부분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젊은 세대에게 그리고 기업에게 그리고 국민이 부담하는 부분을 재설계하지 않으면은 이건 미봉책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주문적으로 전주 서지식 기자입니다. 그러면 지금 임금 핑크제처럼 연금 지급 시기 초반에 훨씬 더 많은 비용을 갖고 차트 이제 줄여나간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제도 개선 초반에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할 수도 있어서 청년 부담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이런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렇게 될 경우 현행 지급 체계의 변화를 줄 경우에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공감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어떤 대책 같은 게 있으실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첫째, 현재 연금이 보유액이 1,200조입니다. 국민연금이. 그래서 추가적인 더 부담을 갖는 게 아니고 미래의 과도한 부담을 시간을 두고 줄여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입니다. 연금 총액은 지금 같은 상태로는 계속 늘어갈 수밖에 없고 2055년 내지 56년에 고갈이 됩니다. 근데 지금 1,200억 중에서 최초의 연금 수급권자에 더 지급을 하더라도 연금이 실질적으로 지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장래 미래 수요에 대한 부분이 불기 때문에 그것도 큰 문제가 아니고 특히 여기서 제가 강조하지만은 이 가령 30대, 40대는 20, 30년을 지금 보험료를 9%를 13%로 줄이는 거 아닙니까? 과도한 부담만 되는 것이고 지금 기존의 연금 지급을 받고 있는 분들은 갑자기 늘려서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존을 유지를 하고 장차 예를 들어 고령이 되어서 80, 90대 설계 이 부분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예를 들어서 40대, 50대가 최초의 연금 수급권자가 됐을 때는 당연히 지금보다 더 높은 금액을 받는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림으로 그리면은 아주 쉽게 설명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정교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총 규모 면에서는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간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1,200조가 있습니다. 미래의 재정 연금 고갈을 막는 방법입니다. 안재인 기자님. 예, 서울경제 안재인 기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고령 세대를 위한 의료 재원으로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건강보험료 납부 방식과도 연동이 될 수 있는 내용 같습니다. 지금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도 납부 문제가 있는데 시장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서 더 좀 혼란을 또 가중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연금 수급권자의 경제적 현실을 반영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수급권자가 어떤 연령대에서 얼마큼 비용이 들어가고 또 그런 소비 행위가 일어나는 부분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고령화가 되면 그런 생활적인 측면보다 시급한 게 의료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 잠정적으로 추계를 해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 90 이렇게 고령이 됐을 때 그 연금 수급액은 줄지만 이분들한테 필요한 거는 바로 의료 문제입니다. 그 잉여 재원을 갖고 의료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하고는 이건 조금 이제 별개 있습니다. 기울고 이경 기자님 마이크 주세요. 경기일보 이병입니다. 경기일보 죄송합니다. 그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어요. 네.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던 국회의원들은 이제 국회의원이 할 일이 있는 거고 또 방역단체장은 방역단체장이 할 일이 있는 건데 지금 이 연금 개혁이 인천시정, 인천시와 어떤 관계가 있어서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리고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인천시장 입장에서 하시는 건지 대권을 바라보시는 입장에서 하시는 건지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저출생 고령화 문제 또 연금 개혁과 같은 문제 이거는 국가적 과제예요. 이거는 뭐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일이고 인천 시민을 알고 모든 일이 되는 것이지 인천시장이 대한민국 정치인 아닙니까? 국가적인 문제를
바로 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그것도 저희 중요한 책임이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도 계속 제가 나름대로 가다듬고 있고 또 전문가들하고 상의도 하고 있고 근데 대체적으로 이건 상당히 좋은 제도로 인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여태까지 그냥 단순하게 소득 대체율을 어떻게 하느냐, 연금 고갈이 2055년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단편적인 생각만 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고 이 일을 통해 갖고 사회적 정의도 실현시킬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90, 100이 돼갖고 연금 받는 부분이 본인들의 소비 활동보다는 사실은 다소는 그렇지 않은 대물림 형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상당히 좀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겁니다. 그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고 혹시 이제 이게 나중에 정말 제가 도표를 통해서 하거나 구체적인 근데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방식은 예를 들어서 이 커브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확실히 달라지는데 분명한 사실은 결국은 이 커브가 중심을 선으로 해서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 연령이 이제 고령화가 되니까 초고령화가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그 문제를 해소시켜 나가는 처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연금 피크제는 지금 안고 있는 연금의 문제점, 즉 연금 고갈 시기를 장기적인 차원에서 해소할 수가 있고 청년 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문제를 줄일 수 있고 또 이를 통해서 생애 주기별 연금을 받게 함으로써 사회적 정의도 실현하고 이런 측면이 바로 연금 피크제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노승환 기자님. 시간 아까 부가 질문 딱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세부 내용 앞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설명하셨는데요. 그런 세부 내용 없이 오늘 긴급하게 이런 회견을 준비하시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국회에서도 상임위에서 이제 논의를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 한 다음에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이런 문제를 얘기하고 논의 구조로 가는 게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논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정부하고도 정치권하고도 제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